2026년 봄, 손해배상 판결 후 6개월, 지은의 삶은 안정을 찾아갔다. 경제적으로 매달 90만 원이 들어왔다. 양육비 50만 원, 손해배상 분할금 40만 원, 민재의 급여에서 자동 공제돼서 지은의 계좌로 입금됐다. 정확하게 한 번도 빠짐없이. 편의점 알바는 그만뒀다. 배달 아르바이트도 이제 필요 없었다. 90만 원과 정부 지원금으로 충분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월 20만 원, 총 수입 110만 원. 넉넉하진 않았지만 버틸만 했다. 서연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엄마 역할을 제대로. 서연이를 학원에 보냈다. 영어 학원, 주 3회, 피아노 학원, 주 2회, 태권도, 주 2회. 서연이가 원하는 것들 다 시켜줬다. 딸의 얼굴이 밝아졌다. 친구들도 많아졌다. 자신감도 생겼다. 지은은 뿌듯했다. 양육비 피해자 모임도 계속됐다. 회원이 늘었다. 100명에서 300명으로 전국적으로 SNS를 통해, 블로그를 통해, 입소문으로 같은 처지의 엄마들이 모였다. 지은은 대표로서 활동했다. 매달 정기 모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순회하며 상담도 해줬다. 법적 대응 방법, 정부 지원 제도, 심리적 위로, 정부와도 협력하기 시작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연락이 왔다. 의견을 듣고 싶다고. 양육비 이행 개선 방안. 지은은 회의에 참석했다. 공무원들 앞에서 발표했다. 현장의 목소리, 실제 피해 사례, 개선 필요사항, 구체적 제안을 했다. 첫째,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현재는 비공개인데 공개하면 사회적 압박이 될 거라고. 둘째, 강제 집행 절차 간소화. 지금은 너무 복잡하다고.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게 많다고. 셋째, 양육비 이행관리원 확대.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넷째, 벌칙 강화. 현재는 1년 이하 징역인데 너무 약하다고. 3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공무원들이 경청했다. 메모했다. 좋은 의견이라고. 검토하겠다고. 지은은 계속 압박했다.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SNS에서도 정부를 압박하는 글, 정책 제안,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공감했다. 지지했다. 국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을 준비했다. 양육비 이행 강화법, 지은의 제안들을 담아서 의원들이 지은을 초청했다. 국회로, 공청회에서 발표해달라고. 지은은 갔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다. 국회 공청회. 2026년 11월, 지은은 단상에 섰다. 의원들 앞에서 방청석엔 피해자 엄마들 500명 넘게 모였다. 지원하러. 지은이 말했다. 자신의 이야기. 3년간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혼자 버텼다고. 법적 조치로 겨우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엄마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통계를 제시했다. 양육비 미지급률 67%, 해마다 증가, 정부 대책 미흡,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미지급자 명단 공개, 강제 집행 간소화, 관리 인력 확대, 벌칙 강화, 모두 시급하다고.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했다. 질의응답 시간. 의원들이 물었다. 구체적 방안, 예산, 실현 가능성. 지은은 준비해온 자료로 답했다. 전문가처럼. 공청회가 끝났다. 박수가 터졌다. 방청석에서 엄마들이 일어섰다. 환호했다. 지은도 울었다. 감동의 눈물. 해냈다는 성취감.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2027년 3월, 여야 합의로 표결에 붙였다. 재석 의원 198명, 찬성 187표, 반대 5표, 기권 6표, 압도적 통과.
양육비 이행 강화법 제정됐다. 법 내용이 공개됐다. 지은의 제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미지급자 명단 공개 제도 1년 이상 미지급 시 정부 웹사이트 공개 이름, 나이, 거주지 강제 집행 절차 간소화 피해자 신청만으로 자동 진행 양육비 이행 관리원 3배 증원 50명에서 150명으로 벌칙 강화 2년 이상 미지급 시 징역 3년까지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양육비 혁명 법이 바뀌다. 지은의 인터뷰도 나갔다. 여러 방송에서 신문에서 지은은 말했다. 이제 시작이라고.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감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계속 돕겠다고. 여성가족부에서 상을 줬다. 양육비 이행 개선 공로상 장관 표창 시상식에 갔다. 서연이와 함께 서연이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했다. 지은은 상을 받으며 생각했다. 4년 전 고통받던 자신을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피해자에서 활동가로 민재도 변화했다. 3년간 성실히 양육비를 냈다. 한 번도 빠짐없이 90만 원씩 회사에서 자동 공제됐지만 민재는 받아들였다. 당연한 일이니까. 만남도 꾸준히 했다. 서연이와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었다. 지은이 허락했다. 민재를 신뢰하게 됐으니까. 민재와 서연이의 관계도 회복됐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3년이 지나며 편해졌다. 서연이가 아빠를 좋아했다. 함께 노는 걸, 영화 보는 걸, 놀이공원 가는 걸. 민재도 행복했다. 아버지로서 늦었지만 제대로 하고 있다는 뿌듯함. 민재의 여자친구는 떠났었다. 3년 전 양육비 사실을 알고 하지만 민재는 새로 만나지 않았다. 서연이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당분간은 아버지 역할에 충실하기로. 2028년 가을 서연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다. 10살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성적도 좋았다. 친구들도 많았다. 피아노 실력도 늘었다. 학교 발표회에 나갔다. 지은과 민재가 함께 갔다. 각자 다른 자리에 앉아서 하지만 둘 다 서연이를 응원했다. 박수쳤다. 발표가 끝난 후 세 사람이 카페에 갔다. 서연이 요청으로 함께 앉았다. 어색하지 않았다. 3년 전과 달리 서연이가 말했다. 엄마 아빠 둘 다 있어서 좋다고. 친구들처럼 비록 같이 안 살지만 둘 다 사랑해준다는 걸 안다고. 지은과 민재는 울컥했다. 딸이 이렇게 컸구나. 카페를 나서며 민재가 지은에게 말했다. 고맙다고. 기회를 줘서, 서연이를 만나게 해줘서. 지은이 대답했다. 당신 딸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잘해달라고. 서연이를 위해 민재가 약속했다. 평생 책임지겠다고. 지은의 활동은 계속됐다. 양육비 피해자 단체 이제 정식 비영리 법인이 됐다. 회원 1000명 넘게, 전국 지부 10개, 상근 직원 5명. 지은은 대표로서 일했다. 급여도 받았다. 많지 않지만 의미 있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것. 새로운 법이 집행됐다. 효과가 나타났다. 미지급자 명단 공개, 첫 해 500명 공개, SNS에서 화제, 사회적 압박, 미지급자들이 납부하기 시작, 30%가 1년 내 완납, 강제 집행도 늘었다. 간소화됐으니까. 피해자 신청 2배 증가, 회수액도 증가, 언론이 평가했다. 양육비 혁명 성공적, 법 개정 이후 미지급률 감소, 67%에서 55%로 여전히 높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지은은 만족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더 낮춰야 했다. 0%까지. 어느 날 지은은 서연이와 대화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이가 물었다. 엄마는 왜 이 일을 하냐고. 힘들지 않냐고. 지은이 대답했다. 힘들다고. 하지만 의미 있다고. 다른 엄마들을 돕는 게, 다른 아이들을 돕는 게
서연이도 언젠가 이해할 거라고. 서연이가 말했다. 엄마 자랑스럽다고. 친구들이 부러워한다고. 엄마가 TV에 나온다고. 상도 받았다고. 지우는 딸을 안았다.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 모든 고통이 의미가 됐다. 이 순간을 위해 밤. 지우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4년 전을 돌아봤다. 절망했었다. 혼자였다.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싸웠다. 법에 기댔다. 그리고 이겼다. 양육비를 받았다. 손해배상도 받았다. 법을 바꿨다. 사회를 바꿨다. 이제는 활동가다. 대표다. 엄마들의 희망이다. 서연이의 자랑스러운 엄마다. 민재도 변했다. 책임 있는 아버지가 됐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완벽하진 않아도 충분히 좋았다. 창밖을 봤다. 가을밤. 별이 빛났다. 지우는 생각했다. 내일도 싸우겠다고. 정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러분, 양육비 안 주는 전 남편 복수의 시작은 오늘 5화로 이야기의 막을 내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작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